자, 11번부터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에서 일단 식부터 정리하면 식 정리하는 건 안 할게. 얘 식 정리한 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 친구가 2 사인 이렇게 나와요. 2 사인 8분의 파이 x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2 사인 8분의 파이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얘가 잠깐만 여기가 2가 아니죠. 미안. 요 앞에는 1이야. 요 앞에가 1이고 얘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중간계산 과정은 생략한 건데 코사인 제곱이 보이잖아요. 그지? 그럼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8분의 파이 x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식이 그 식 분리해보면 코사인 8분의 파이 x 더하기 8분의 4파이니까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뀝니다. 알겠니?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형태가 돼서 부호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식이 어디까지 정리가 되냐면 요까지 정리한 거야. 됐어? 그러고 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푸실 때 자 이거 기억하셔야지. 잘 봐.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성과 대칭성. 무조건 주기성과 대칭성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주기와 관련해서 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봐. 일정하게 정해진 구간에서 구간의 길이 자 구간의 길이는 항상 뭐랑 똑같냐면 한 주기 곱하기 주기의 개수와 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파이라고 전체 구간을 잡아놨을 때 문제에서 0부터 2파이라고 잡아놨을 때 주기가 4분의 파이면 똑같은 그래프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8개 들어가는 거죠? 이 논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이제 해설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의 주기만 관찰한 다음에 뒤에는 어차피 똑같은 그림들이 나올 테니까 곱하기만 해주면 되겠죠. 개수는 똑같이 동일하게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얘기하면 구간의 길이는 0부터 50까지니까 50이에요. 50 이하니까. 됐어? 그 다음에 한 주기가 얼마냐 라고 얘기하면 한 주기가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얘가 8분의 파이 x가 곱해져 있으니까 파이분의 8을 곱하시면 한 주기가 16이 돼요. 그래서 얘가 16이야. 됐니? 그러면 잘 봐. 주기의 개수인데 주기의 개수가 정확하게 자연수로 안 떨어지죠. 얘는. 왜냐면 16에다가 자연수 곱했을 때 50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시냐면 꼭 이게 자연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니? 이렇게 약간 어긋날 수도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쓸게. 16개야. 하나 주기가 16이야. 주기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 3개가 들어가. 그럼 48이죠. 거기에다가 얼마만큼이 남냐면 이만큼이 남거든. 이만큼이. 그럼 이만큼이 남으니까 얘는 몇 분의 몇 주기가 들어가냐면 8분의 1주기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완벽한 3개의 주기에다가 8분의 1주기가 딱 추가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볼게. 잘 봐. 요거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죠? 자,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요 친구는요. 요 친구는 두 가지 식이 나와. 하나는 사인 8분의 파이 x가 되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
8분의 파이 x가 되고 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됐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게.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해결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요 한 주기를 그려볼게요. 그럼 요 한 주기를 그리시면 잘 봐. 자, 이렇게 돼서 주기가 지금 16이라고 그랬으니까 8이라고 놓고 16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sin x 그래프 그리시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요렇게 그려줄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1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근데 어차피 sin 함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니까 요거밖에 안 돼요. 그죠?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얘는 한 주기에서 몇 개 생기냐면 한 개 생겨요. 됐나요? 한 주기에서 한 개 생깁니다. 그 다음에 8분의 1 주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까지냐면 2까지야. 8분의 1 주기에 해당되는 게 2까지인데 요만큼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에서. 근데 여기가 4잖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죠. 여기 추가되는 주기에 안 들어가. 됐니? 그러면 한 개씩 몇 번이 생기냐면 3번 생기니까 3개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여기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되는데, 자, 요 생각해 볼게.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요 친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3분의 4파이가 돼야죠. 아닌데 6분의 7파이가 돼야죠. 미안. 6분의 7파이가 돼야 돼요. 원래 자리에서. 그러면 8분의 파이 x가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니까 날리고 8을 이쪽에 곱해주시면 약분하시면 3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죠. 그래서 3분의 28이 되거든. 그럼 얘가 3분의 28이 되니까 요쯤이 3분의 28이 되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두 개를 더했을 때가 요 가운데가 정확히 12가 되니까 3분의 28과 얘를 더했을 때 24가 나와야 되거든. 됐니? 그럼 24가 나오려면은 3에다가 하니까 7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친구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4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정확히 72가 딱 되죠. 됐어? 그러면 여 자리에 들어가는 자연수 개수 세보면 자 3분의 28은 대충 9점 얼마죠? 그지? 9점 얼마니까 얘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10부터 시작해서 11, 12, 13 하고 14까지가 되는 거지. 3분의 45가 15니까. 됐나? 그러면 한 주기에서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와. 그러면 8분의 1주기는 이제 턱없이 모자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완벽한 주기가 3개가 생기니까 5개씩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겨서 얘가 15개 생깁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18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푸실 때 삼각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개수 셀 때 절대로 이거 다 모든 범위를 다 세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막 거기 해설지 보면은 뭐 범위 막 해가지고 막 숫자 3분의 120 얼마 3분의 14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개수 셀 때는. 알겠어? 철저하게 개수 셀 때는 이거. 구간의 길이.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의 길이는 한 주기 곱하기 주기가 몇 개 들어가는지로 관찰해서 규칙성 찾아서 빠르게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식 정리는 잘 하셔야 되고. 알겠죠? 자, 12번도 가볼게요. 자, 9번, 10번, 11번, 12번 요 정도 난이도 현재 이 7회에 해당되는 요 난이도를 보았을 때 이 9번, 10번, 11번, 12번의 문제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 왜냐면 9번, 10번, 11번, 12번이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다 기출해서 다뤄봤던 거고 다 한 번씩은 풀어봤던 건데 그럼 이거를 가장 답을 빠르게 어떻게 찾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돼. 답을 맞추셨어도. 알겠니? 시간 부족하면 안 되니까. 자, 가볼게요. 12번 문제는 뭐냐? 주제 자체는 이거죠.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럼 12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잘 봐. 뭐 2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 가조건 있고 나조건 있는데 자 gx라는 애부터 볼게요. gx라는 함수가 뭐라고 돼 있냐면 fx 마이너스 4x 하시고 절대값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요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둘 중에 하나면 돼. 둘 중에 하나. 알겠니? 둘 중에 하나. 잘 봐. 절대값 함수가 나왔을 땐 이것만 잘 기억하라고. 절대값 함수가 나왔을 때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첫 번째, 안 만나거나 아예 교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접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절대값 함수에서 미분이 불가점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얘가 함수를 이렇게 x축을 그려놓고 3차 함수를 대충 찍찍찍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꺾어 올라가고 여기서 꺾어 올라가니까 미분 불가점이 생기는 거지. 그지? 근데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의 공통점은 결국 뭐가 되냐면 fx와 x축의 교점이죠. 이해됐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가 아예 잘 봐. 얘가 아예 안 만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안 만나면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그대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대로 접어 올리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니까 뭐가 돼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53일 남았잖아? 잘 봐. 이런 주제들은 너무나 많이 다뤄봤던 거고 기출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주 참신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낯설 만한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머릿속에서 이제 어떻게 풀겠다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됐니? 그냥 우당탕탕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가볼게.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안 만나거나 아니면 만난다면 접하거나. 이 두 가지 키워드. 아예 안 만나거나 아니면 만약에 만난다면 무조건 접하거나. 그래야 미분이 가능하다. 알겠나?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나는지 위치관계를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가겠습니다. 자, fx식 바로 세울게. fx는 나조건에서 지금 x는 1대칭이죠. 선대칭. x는 1대칭이니까 최고차 함계수 몰라요. a라고 놓으시고 x-1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잘 봐. f'x입니다. f'x는 2배의 a 곱하기 x-1이 되는 거고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2가 4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되니까 2a가 되는데 2a가 4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됐어요? a가 2가 나오네. 아, 그럼 이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구나 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대칭축이 어디냐면 1인 애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쌤이 얘기했죠.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안 만나거나 만난다면 접하는 거잖아. 그럼 1보다 왼쪽에 원점이 있을 테니까 대충 요 정도 원점을 잡고 잘 봐. 여기서 4x가 이렇게 그려지면 4x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랑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러면 저 함수는 뭐가 가능하다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절대값을 씌워도. 됐어? 자, 근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요까지 가능하겠네요. 접할 때까지. 됐니? 그럼 접하게 되면은 접할 때까지는 요거 절대값 함수로 표현을 해도 접하니까 교점이 접점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건데 만에 하나
4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린다면 통과하는 지점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접어버리게 되면 자 이런 인식이 돼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고 이렇게 접어버리면은 뭐가 돼? 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니? 자 따라서 문제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친구와 4x가 뭐 하면 돼요? 접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4x가 접하면 되는데 결국 이런 얘기겠지? fx-4x라는 애가 결국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식 정리하시면 fx-4x는 a에다 2 집어넣은 다음에 저거 전개하셔서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돼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2 더하기 b가 되고 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 실수 전체에서. 따라서 판별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4분의 d 쓰시면 되니까 요 4분의 d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지네. 4제곱 마이너스 2배 2 플러스 b와 같습니다가 되고요. 안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자 그럼 요식 정리하시면 b값의 범위가 나오고요. b값의 범위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문제에서의 F3은 자 저 자리에다가 3 대입하시면 b 더하기 8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b 더하기 8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14가 됩니다. 라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니? 자 요게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낯선 형태의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아예 다뤄보지 않았던 건 아니고 기출에도 한두 문제 정도 있는데 13번 문제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지수로그 함수랑 수열의 통합형이죠. 이렇게 두 개 단원을 묶어가지고 한 방에 한 큐에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세워갈 거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갑니다. 8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n과 bn이라 하고 an, bn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밑줄 x좌표가 정수인 모든 점의 좌표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개형만 대충 느낌만 잡아보면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 그죠?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 식이 똑같은데 밑만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게 밑이 4짜리고 이렇게 그려진 게 밑이 2짜리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y는 n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 y는 n인 거지. 됐니? 그럼 여기가 y는 n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생기는데 요 점을 각각 an이라고 하고 요 점을 bn이라고 하자 이 얘기죠? 그럼 니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당연히 x좌표부터 구해야지. 자 얘부터 구하셔야죠. 그러면 x좌표 구하는 거 정리하시면 얘는 2에 x-k가 n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x가 뭐가 나오냐면 x-k가 로그 2의 n이 되고 k만 넘겨주시면 되니까 k 더하기 로그 2의 n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4의 x-k라는 것을 해주시면 얘가 n이 되는데 요 값은 x가 k 더하기 로그 4의 n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구해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정수들을. 그럼 정수들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볼게요. 일단 x좌표의 범위부터 구하시면 얘는 x가 누구랑 먼저 만나냐면 얘랑 먼저 만나. 그럼 얘랑 먼저 만나니까 k 더하기 로그 4의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로그 2의 n이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8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잖아. 됐어? 그리고 k가 문제에서 뭐였냐면 정수야 이미. 알겠니? 자연수니까 정수가 돼. 그럼 잘 봐. 니네가 n의 값을 우리가 관찰해야 될, 자, n의 값을 관찰해야 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8부터 40까지야. 맞잖아. 시그마가 8부터 40까지니까.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자,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얘가 정수가 될 때예요. 얘네들이 정수가 될 때. 됐나요? 그러면 둘 다 정수가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잘 들어. 둘 다 정수일 때와 한쪽만 정수일 때는 개수가 다릅니다. 그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줄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요거 개수 몇 개야? 요거 개수는 2, 3, 4야. 2, 3, 4.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 봐. 여기서 얘가 여기가 2분의 3이잖아. 그지? 근데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 여긴 3, 4죠. 아, 여기 몇 개가 돼요? 2, 3, 4. 똑같이 3개가 돼요. 그죠? 이 개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얘가 1이어봐. 얘보다 작은 정수 1이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둘 다 정수면? 얘는 몇 개야? 4개. 얘는 몇 개야? 3개. 이런 개수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지? 그럼 결론은 어떻게 잡냐면, 잘 봐. 내가 n이라는 것을 범위를 나눌 때 이 친구들과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정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보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갑니다. 잘 봐. 자, n이 8부터 시작하니까 일단 8은 적어두고요. 자, 이렇게 막아볼게요. 잘 들으세요. 여기가 밑이 4고요. 여기가 밑이 2입니다. 그러면 16을 대입하면 둘 다 정수가 돼요. 근데 16보다 작은 숫자, 뭐 15라든가 14라든가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얘도 정수가 아니고 얘도 정수가 아닌 꼴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기준점을 뭘로 잡냐면 16으로 잡아요. 먼저. 자, 그럼 16으로 잡아보시면 이때 정수가 될 수 있는 x들을 쭉 써보면, 자, 가볼게. n이 8보다는 크거나 같거든? 그럼 8을 대입해보면 요 값은 3이 돼요. 요 값은 3이 돼.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k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됐어? 근데 여기는 8을 집어넣으면 로그 4의 8은 2보다 크니 작니? 2보다 커 작어 얘는? 작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하나 예시 들어서 해줄게. n이 8이라고 해봐. n이 8이면 k 더하기 로그 4의 8이야. 그리고 여기는 k 더하기 로그 2의 8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친구부터 쓰면 요 친구는 3이에요. 그럼 k 플러스 3은 정수예요. k 플러스 3은 정수라고. 근데 로그 4의 8 있죠. 로그 4의 8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숫자냐면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2 사이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됐어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누구와 누가 되냐면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 됐어? 이 뒤에 더해지는 숫자만 보면 되는데 이 뒤에 더해지는 숫자가 얘는 2보다 작은 숫자고 얘는 딱 3이 되는 숫자니까 뒤에 들어가는 숫자만 생각하면 2와 3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 아, 그래서 그럼 이거 바로 쓸게. 요 범위에서는 AN은 두 개를 더한 합이니까 2K
플러스 얼마가 돼? 5가 돼. 자, 이렇게 돼. 이게 몇 개 있냐면, 잘 들어. 이게 몇 개 있냐면 8부터 15까지잖아. 그럼 8부터 15까지니까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는 거야. n이 8일 때, n이 9일 때, n이 10일 때, n이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14일 때, 15일 때. 각각 합이 2k 플러스 5라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모든 점의 x좌표의 합. y는 n에서. 자, 그럼 두 번째. 둘 다 정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경계라고. 그래서 얘만 따로 잡아. 16의 특징은 뭐예요? 둘 다 정수예요. 얘는 둘 다 정수야. 그럼 해볼게. 16을 대입해보잖아. 그럼 바로 갑니다.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에 들어가는 x, 정수는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A16 16번째 합은요. 이거 3개 더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3k 플러스 9가 돼요. 요거 하나가 또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16부터 크고 다음 2의 거듭제곱이 뭐야? 다음 2의 거듭제곱이 16 다음이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k 더하기 로그 3의 4의 n 그 다음에 k 더하기 로그 2의 얘인데 얘는 뭐보다는 크냐면 2보다는 커. 그리고 3보다는 작아. 그 다음에 얘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 됐나?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 정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k 플러스 3이랑 k 플러스 4 두 개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서의 a는 동일하게 2k 플러스 7이 나와. 근데 그게 몇 개가 있냐면 요 자리 갑니다. 요 자리 17부터 31까지야. 그러면 31에서 17을 빼면 14인데 14에다가 1을 더한 게 개수가 되니까 15개가 있어요. 요게 세 번째. 자, 마지막 네 번째. n이 32보다 크거나 같고 마지막이 40이에요. 40까지만 세면 되니까 우리. 됐나요? 그러면 이때는 k 더하기 로그 4의 n이고 이쪽은 k 더하기 로그 2의 n인데 앞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2에서 3이 되려면 n값이 64가 돼야 되는데 64는 턱없이 모자라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대로 2와 3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가 문제인데 얘가 바뀐 거지. 얘가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애가 되죠. 아,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정수 x는 뭐가 되냐면 원래 k 플러스 3, k 플러스 4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지. 따라서 k 플러스 3, k 플러스 4, k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이거 세 개를 더하세요. 이거 세 개를 더하면 AN은 합이니까
3k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개수 곱할게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32부터 40까지니까 40에서 32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9개가 들어가겠네. 됐어? 그러면 다 셌어요. 문제에서 구하는 시그마 n이 8부터 40까지의 an의 합이죠? 그럼 얘는 1번 이만큼,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15까지 곱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4번, 이 4개를 다 더한 게 결국 뭐가 되냐면 시그마 k가 n이 8부터 40까지 an이라는 숫자는, 이 친구는 1번, 2번, 3번, 4번 다 더하면 돼. 그럼 다 더하시면 76k 더하기 262가 나오고 요게 6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 k 값은 그럼 얼마가 되냐면 요 친구가요 38분의 150 얼마더라? 계산해 놓은 게 169. 네, 169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대충 4점 얼마죠? 5가 안 돼요. 그지? 그럼 4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 중에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k의 최소값은 정답 5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수로그 함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지수로그 함수라기보다는 로그예요. 로그 범위 계산. 로그 연산에다가 약간 수열의 내용을 섞어가지고 낸 문제라서 이 13번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잘 세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니? 그리고 항상 경계는 우리가 정수를 관찰하는 거니까 이 n값의 범위를 나눌 때는 항상 뭐냐면 요 로그들의 정수 부분이 바뀔 때가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그 바뀌는 지점, 경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하시고. 자, 14번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별표 3개 치라고 한 이유가 출제 가능성이 꽤나 되는 문제고요. 출제 가능성이 꽤나 높은 문제고, 이 친구는 정적분의 평행이동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정적분의 평행이동만 다뤘거든. 작년 평가원 문제는 9월달 14번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잘라서 붙이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다가 주기까지 섞어서 낸 거지. 요 주제는 몇 번 나왔어요.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데. 그래서 흔히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단식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문제 보시면 잘 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들을 딱딱 짚어드릴게. 맨 첫째 줄에 연속 동그라미 쳐. 연속 동그라미 치시고, 주기함수 나오면 무조건 연속이라는 조건 붙을 겁니다. 알겠니? 그렇지 않으면 적분 문제랑 성립이 안 돼요. 연속함수라는 조건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 보시면 가는, 자 쓰세요. 기준함수예요. 기준함수. 가에다가 써. 기준함수. 걔가 기준이야. 0부터 3까지야. 그때 x제곱 플러스 ax라는 고정된 함수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가에다가 이렇게 써놔. 이 계단식 평행이동의 문제는 항상 모든 계산은 기준함수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옮겨와서. 즉, 요 말 적어놔.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모든 함수는 기준함수로 옮겨와서 계산을 할 거라고. 적분 계산을. 왜?
우리가 0부터 3까지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맨 마지막 거 보시면 알겠지만 디귿에서 보시면 적분 계산 할 거거든. 그 적분 계산할 때 기준함수로 다 땡겨와서 계산을 할 거라고. 식을 새롭게 구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식을 새롭게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깥쪽 범위에 있는 걸 주기성을 이용해서 끌고 와서 계산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나조건은 뭐 워낙 유명한 표현이죠. fx 플러스 3은 fx 플러스 3과 같다. 그럼 이거는 세칸 평행이동의 느낌이네. 됐니? 그럼 세칸 평행이동의 느낌인데, 자, a값부터 찾을게요. a값 찾는 과정부터 보시면 얘는 연속 이용하시면 되고요. 알겠니? 연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속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f3은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f0 더하기 3과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됐지?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x제곱 플러스 ax에다가 3 대입한 값은 0을 대입한 거에 3 더한 것과 같으니까 자, 요거 계산하시면 a는 생략할게. a는 얼마가 나오냐면 요 친구가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됐니?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함수는 fx가 바로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0이고 3이야. 그리고 2를 통과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0 대입해 볼게. 여기다 0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당연히 0 나옵니다. 됐니? 그럼 당연히 0 나오고요. 3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당연히 3 나와요.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기준 함수야. 됐어? 자, 그러면 나조건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조건에서는 0부터 3까지 그린 이 주황색 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3칸을 옮기는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옮기긴 하는데 3칸을 들어 올리니까 요 함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끝에 함수 값이 6이 돼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함수 형태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한 번만 더 그려볼게. 한 번만 더 그려보시면 얘가 9야. 그럼 얘가 9가 되면 이 친구는 어디까지 가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8, 9 해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찍으면 되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fx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박스 밑에 봐. 함수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인, 극대 동그라미. 극대와 미분 가능성은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다. 첨점도 극대가 되고 불연속점도 극대가 될 수 있어요. 그지? 자, 근데 알파의 값을 작은 순부터 크기대로 나열한 것을 K1, K2, K3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지? 자, 요 그래프 보세요. 여기서의 극대가 뭐죠? 라고 얘기하면 점 찍으세요. 이거. 얘네들이 극대입니다. 그러면 3이 뭐가 돼요? K1. 6이 뭐가 돼요? K2. 9가 뭐가 돼요? K3이 돼요. 즉, 첫 번째 결론 KN은 3의 배수입니다. 됐나요? 극대가 갖는 지점은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봐봐. 증가하다가 내려가고 증가하다가 내려가고 증가하다가 내려가니까. 알겠어? 자, 그럼 기억 봐. 기억 바로 갈게. 기억. F4를 물어봤지? F4는 바로 써야지. F1 더하기 3. 자, 모든 계산은 기준함수로 끌고 와서 계산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4는 F1 더하기 3이고요. F1은요, 여기다가 1 대입해보시면 되니까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2가 되죠. 그래서 F4는 2예요. 맞습니다. 기억은 볼 것도 없이 맞고. 자, 니은 봐봐. 니은까지 바로 해결이 돼. 0부터 K1입니다. K1 얼마니? K1 얼마야? 3이요. 3. 까지의 fx dx.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fx가 기준함수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의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적분 계산하시면 되고 얘가 제로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됐니? 니은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다고. 그러면 디귿이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인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디귿은 항상 기억과 니은에서 찾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기억과 니은에서 찾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억의 식부터, 디귿식부터 해석할게. gx가 1부터 x까지 ftdt라고 돼 있고 3 곱하기 gk3 k3 동그라미 쳐 k3 k3 얼마? 9 차 나왔잖아. 그지? k3 9야. 그럼 잘 봐. g'x부터 구해보면 g'x는 fx죠. 그러면 얘들아 fx가 평행이동 함수거든. 관계식이. 근데 얘가 g'이랑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g'x 더하기 3은 g'x 더하기 3은 gx 더하기 3과 같습니다. g'x. 아니 g'이랑 f랑 똑같다며. 이해됐어? 문제에서 주어진 gx 미분하면 fx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얘부터 구할게요. g'10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 g'10은 그냥 뭐야? f10이야. 근데 쌤이 얘기했지. f10은 뭐라고요? 범위 바깥, 기준 범위 바깥. 그럼 모든 계산은 기준 범위로 끌고 와서 계산한다. 그러면 땡겨. f7 더하기 3. 아직도 바깥이야. 또 땡겨. f4 더하기 6. 자, 또 땡겨. f1 더하기 9. 그러면 f1이 얼마였죠? 라고 얘기하면 f1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8이에요. 일단 요거 8이야. g'10은 8입니다. 됐니?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식 있죠? g' k3 더하기니까 g'10.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얘를 구할게요. 자, 그럼 얘는 미분한 형태가 아니고 그냥 적분한 형태가 되니까 바로 적분 때리면 1부터 9까지 ftdt야. fx dx라고 하자 그냥.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빼냐? 잘 봐. 1부터 3까지는요. 함수가 뭔지 알거든. 근데 3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함수가 뭔지 몰라. 그래서 얘는 구간을 쪼개야지. 1부터 3까지 더하기 3부터 6까지 더하기 6부터 9까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있죠? 구간 밖에 있는 얘네들. 자, 얘네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요 두 개를 평행 이동해서 계산하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땡길 거야? 0부터 3까지로 땡길 거야. 0부터 3까지로.
자, 그럼 가볼게. 잘 봐.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입니다. 그러면 얘를 구간을 0부터 3까지로 땡기려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로 바꾼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을 땡기는 거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fx 플러스 3을 대입해야지. 됐나요? 근데 fx 플러스 3이 뭐랑 똑같다고요? fx 더하기 3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가 되고 fx dx가 되고요. 더하기 9가 돼요. 뒤에 있는 3은 상수함수 3에다가 구간이 3이니까 3 곱하기 3에서 그냥 9를 더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6부터 9까지 갑니다. 6부터 9까지. 그럼 얘는 몇 번 땡겨야 돼? 6부터 9까지는 몇 번 땡겨야 돼? 몇 번 땡겨야겠어? 응? 2번 땡겨야죠. 네, 2번 땡겨야 돼요. 2번. 됐나요? 6부터 9까지는 2번을 땡기셔야 돼. 그치? 그럼 잘 봐. 한 번 땡겨. 3부터 6까지로 바뀌어. 그리고 fx 플러스 3 dx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잘 봐.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고 더하기 3이 나오니까 얘가 또 9가 나오거든?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잘 봐. 3부터 6까지죠. 3부터 6까지가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그지? 그럼 그냥 대입해 바로. 뭐하러 또 땡겨? 그냥 대입해. 됐습니까? 그럼 그냥 대입하면 이거 얼마 돼요? 0부터 3까지. 자, 내가 두 가지로 보여줄 거야. fx dx 더하기 18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사실 이거 공통 지금 요번 7회에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 지금 하는 문제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15번 같은 거는 또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빈칸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는 많이 적응돼서 작년에야 진짜 생판 처음 보는 문제를 수능장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애들이 어버버버 하다 틀린 건데. 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봐. 요렇게 해놓고 요게 식으로 보여드린 거야. 식. 자, 내가 두 가지 보여드릴 거거든. 식으로 할 줄도 알아야 돼. 정적분 평행이동 많이 했어. 기출에서. 알겠지? 땡기고 땡겨가지고 식으로 하는 거. 자, 두 번째 갑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거. 그지? 이게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잘 봐.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 0부터 3까지야. 0부터 3까지. 근데 니은에서 무슨 얘기했어? 니은에서 무슨 얘기했어? 니은에서 증명한 게 뭐야?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얘가 0이라니까. 그럼 잘 들어봐. 여기 봐. 이 넓이랑 넓이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 아니야? 부호가 다른데 0부터 3까지 더해 적분한 값이 0이 되려면 이거랑 넓이가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잘 그려놔. 알겠어? 해설봐도 없어. 이 의미를 잘 파악하자고. 이해됐니?
오케이. 근데 얘들아, 니네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3칸 이동하고 이렇게 3칸 올라가잖아.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뚝 끊어봐. 뚝. 여기 3에서 뚝 끊어.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면적이 똑같죠? 그럼 내가 이거를 해체시켜서 여기다가 싹 채워줬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아니, 넓이가 같다며. 그러면 잘 봐. 분홍색 봐봐. 3부터 6까지의 적분값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 테두리 친 거?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 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 구덩이에다가 탁 채워주면 똑같다니까? 그럼 3부터 6까지의 적분값은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3, 3. 9네.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돼. 시간 쓰고. 이해됐어? 3, 3. 됐니? 식으로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그래서 일부러 2가지 해야 된 거야. 정석적으로 식으로 가는 거. 근데 이게 귀찮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 그림 그렸어야 돼. 왜냐면 얘네들 찾아보려면, 이거 찾아보려면 그림 그렸어야 되거든? 그럼 그림 그려놨으면 그림으로 가자 이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자, 이거죠. 잘 보세요. 이렇게가 3이죠? 아유, 3이 된다. 미안하다. 이렇게가 9죠? 그지? 그럼 이 위에 덩어리도 얼마겠어? 이렇게 뚝 자르고 여기 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 구덩이에 채워주면 여기도 9네. 됐니? 그러면 3부터 9까지, 그지? 3부터 9까지의 적분값이 얼마인 거야? 27이야. 바로 나오는 거죠. 3부터 9까지의 적분값이 27이라고. 그럼 우리가 찾는 게 지금 뭐였어요? 우리가 찾는 건 1부터 9까지 아닌가요? 그지? 1부터 9까지. 그럼 마무리 계산은 뭐만 해주면 돼? 요거만 해주면 되네. 어디 갔냐? 얘 어디 갔어? 얘. 근데 얘는 함수가 뭔지 알아 몰라? 안다니까? 알아?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 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림을 그려놨으면. 근데 내가 식으로 하는 걸 왜 가르쳐 드리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함수를 모를 때, 그림을 못 그릴 때. 야,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니? 그래서 옵션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봐.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스타일의 계단식 평행이동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빨라. 알겠어?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이 없으면 식으로 풀어야 돼. 알겠지? 확인됐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계산 마무리할게요. G9 계산 마무리하면 G9는 결국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이건 계산해야 돼, 얘들아.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27만큼만 더해주시면 되고,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요 값이 3분의 83이 나와요. 이게 G9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곱한 거에다가 아까 구해놓은 거 8을 더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83 더하기 8이 되니까 91이 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90이라고 돼 있잖아. 틀렸지. 자, 요 문제 별표 3개 쳐두시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개념은. 알겠죠? 평행 이동과 관련해서 주기성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래프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던 주제고 계속 진화한단 말이야, 문제들이. 알겠어?
근데 작년에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모의평가에서는 다뤘었는데 수능에서 정작 출제를 잘 하지 않았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돼. 알겠죠? 네, 정리해 두시고요. 15번은 넘어갈게요. 음, 20번도 뭐 딱히 요것도 적분 계산인데 20번도 딱히 뭐 해줄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해설이랑 비슷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1번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 14번 정말 잘 복습해 두시고, 자, 21번은요, 요것도 점화식에서 좀 오랜만에 다뤄보는 주제 같은데, 얘는 문제에서 구하는 거를 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구하는 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네요. N이 1부터 M까지 BN이 시그마 N이 1부터 M까지 AN에다가 79를 더한 것과 같다예요. 이걸 만족하는 M의 합을 구하세요. 모든 자연수 M이야. 그러면 한 개는 아니겠네. 그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빼. 이게 포인트.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수열은. 자, 묻겠다는 거예요. 수열의 제일 핵심이 뭐죠? 규칙성이죠. 반복이 되겠지. 근데 AN의 규칙성과 BN의 규칙성을 따로따로 해서 그 따로따로의 합을 구해서 걔의 차이가 79가 난다? 얘가 이런 뜻이야. 1부터 M까지 BN 더한 거랑 1부터 M까지 AN 더한 거의 차이가 79다. 이거잖아. 근데 그걸 따로따로 계산한다? 어우,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자, 정리해 드릴게. 동일한 구간이죠. 1부터 M까지라는 동일한 구간에서의 어떤 합의 차이, 무언가의 차이의 관점에서 식을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얘를 묶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m까지 bn-an 이렇게 써주고 이게 79가 되도록 만드는 이 값을 찾자가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그러면 우리는 관찰해야 될 대상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 이걸로 바뀌었고 얘를 cn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또 여기서 21번답게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답게 한 방에 끝나지 않게 하고 두 가지 케이스를 줍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바로 어디냐면 가족건과 A2, A3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가족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잘 봐. 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AN 플러스 2는 절대값이 붙었잖아요. 절대값. 절대값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야. 그럼 이 말은 앞에 항에서 뒤에 항에 뺀 거의 차이예요. 두 항의 차이. 앞에 두 항의 차이가 그 다음 항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잘 봐. AN 플러스 2에 대해서 자 이게 주어졌죠. 이렇게 놓고요. 가볼게요. A3이 문제에서 6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2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지겠네. 따라서 A1이 될 수 있는 값이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8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래서 두 번 해야 돼. 귀찮게 만든 거죠.
자, 두 번을 하셔야 돼. 그러면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이니까. 그지? 두 케이스가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한 케이스만 답이 되는데 그 한 케이스 안에서 m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구조인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답이 되는 상황은 A1이 8일 때만입니다. 이 안에서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되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답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볼게. 잘 봐. A1을 8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AN을요 쭉 늘려 쓸게요. 8. 그 다음에 빼세요. 2까지는 그대로 나오잖아. 3까지 나오는구나. 8, 2, 6. 그 다음에 요 둘의 차이 4. 그 다음 요 둘의 차이 2. 요 둘의 차이 2. 얘네 둘 차이 0. 얘네 둘 차이 2. 얘네 둘 차이 2. 얘네 둘 차이 0. 이렇게 가요. 앞에 거 두 개의 차이. 그러면 경계를 나눠. 요까지 규칙성 없고 요렇게가 주기야. 됐어? 그러면 니네가 보기 편하게 내가 위에다가 bn을 쓸게. bn은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bn 플러스 1은 bn분의 6인데 이건 너무 쉬워요. b1이 뭐야? 2라고 줬거든? 첫째 항이 2라고 줬어. bn 수열의 첫째 항. 그럼 잘 봐. 얘가 2야. 그러면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뭐냐면 2분의 6이니까 3이야. 그럼 세 번째 항은 뭐냐면 3분의 6이니까 2야. 다시 3이야. 그럼 얘는 2, 3, 2, 3, 2, 3 반복이야. 이렇게. 자, 근데 요까지는요 똑같아요. 주기가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뭐 시작이야? 주기 시작인데 bn 주기 몇 개야? 2개. an 주기 몇 개야? 3개. 그러면 얘를 뺐어. 주기 몇 개일까? 주기 몇 개일까? 6개예요. 자, 말로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주기와 주기를 더하거나 빼면 그 두 주기의 최소 공배수가 주기예요. 톱니바퀴 생각하면 돼. 톱니바퀴. 주기가 2짜리와 주기가 3짜리가 서로 똑같이 계속 더해지잖아. 그러면 전체 주기는 6이라니까. 이해됐니? 그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럼 가볼게. 앞에는 그냥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CN을 구할게요. 자, CN을 구합니다. 빼세요. 마이너스 6. 빼세요. 1. 빼세요. 마이너스 4. 빼십시오. 마이너스 1. 요까지는 주기랑 상관없어. 그냥 4개. 하고, 자, 여기서부터가 주기인데, 주기 보라색으로 쓸게요. 빼면 0. 더 빼면 1. 빼면 2. 빼면 1. 빼면 0. 빼면 3이고, 이만큼이 주기가 돼요. C에 돼. 이게 계속 반복돼.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갑니다. 시그마 m이 m이 아니지. n이 1부터 m까지 cn으로 바꿨잖아. 얘가 얼마 되는 거야? 79가 되는 걸 원하는 거거든. 근데 규칙성이 없는 애들 누구야? 분홍색으로 쓴 얘네죠. 그죠? 그래서 규칙성 없는 걸 분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친구는. 자, 분홍색 마이너스 6 더하기 1 빼기 4 빼기 1 이렇게 더해. 됐어?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m이 5부터 m까지죠. 이게 79야. 그러면 이 친구 얼마니? 라고 계산하면 잠깐만 뭐가 미스가 나는데? 얘가 6이죠. 그죠? 잠깐만요.
아, 답일 때가 얘가 되네요. 빼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였어. 아니에요. 빼는 게 맞는데 뭐 어쩔 수 없네. 내가 8일 때를 답이라고 했잖아. 미안해. 거꾸로 얘기했어. 8일 때가 안 되거든. 마이너스 4일 때가 답이야.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 왜 안 되는지. 봐봐. 이거 계산해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죠. 넘겨. 얘 넘겨. 넘기면 이거 얼마 나와? 이거 얼마 나와? 넘기면 89지. 89지? 잘 봐. 여기서부터 이거 6개 더해봐. 이거 한 세트. 한 세트 얼마야? 7이야. 89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89를 7로 나누면 7 곱하기 12 더하기 5거든? 그러면 이 말이죠. 한 세트가 7이야. 그게 몇 세트 들어가? 12세트 들어가고 어떻게든 숫자 적당히 더해서 5가 나오면 되거든? 근데 여기로 와봐. 0 더하면 0, 01 더하면 1, 012 더하면 3, 012, 1 더하면 얼마야? 4. 0 더해도 4. 더하면 7. 절대로 5가 안 나와. 어떻게 더해도. 됐어? 따라서 A1이 8일 때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A1이 8이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답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 다시 수정할게요. 답이 되는 상황이 A1이 마이너스 4일 때가 답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쌤처럼 구성해서 써서 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요것도 나왔었던 주제예요. 알겠지? 정리 잘 해놓으시고.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일